안녕하십니까, 박민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자주 다루지 않는 주제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상담 사례에 많이 나오는 사례는 아닌데 가끔씩 오는 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가끔씩이라고 하기엔 좀 빈도가 높기는 한 것 같은데, 일단 제목은 아들 빼고 손자에게 주고 싶다.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그 주제인데요. 이게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냥 상속인으로 보시면 되고요, 손자라는 표현을 상속인 외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상속인에는 뭐 배우자, 자녀 이렇게 있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손자 아니면 뭐 내연녀? 네, 내연녀라는 표현이 그런데, 이제 부모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외로워서 다른 분을 또 만났는데 결혼은 안 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좋은 관계로 만나셨을 때 평생 이분이 또 돌봐주셨기 때문에 재산을 이쪽으로 좀 주고 싶다,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어쨌든 애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결혼은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렇게 주고 싶다, 이 표현에 대한 걸 그냥 아들 빼고 손자에게 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. 일단 이런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,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사별을 하시고 이제 외로워서 또 만나셨는데 결혼을 하면 이 재산에 대한 자녀들에게 침해될 수 있으니까 결혼을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렇지만 평생 본인과 같이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챙겨줘야 되겠다, 이런 경우에도 이게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아들이 못 믿어온 경우예요. 그러니까 보통은 자녀에게 어떻게든 세금을 줄이고 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건데, 이제 오죽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까, 저는 그걸 고민해 보는데, 일단은 자녀가 씀씀이가 너무 해퍼요. 그래가지고 내가 주면 이거 다 말아먹겠다, 손자가 있는데 이거 지키지 못하겠다, 이런 경우가 또 있고, 또 하나는 자녀가 이제 유흥이나 도박 이런 데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주면 얘가 정선에 가서 그냥 난리든 어디 가서 카지노에서 다 쓸 것 같다, 맨날 술 먹고 빠져있기 때문에 난 이건 얘를 못 주겠고 손자를 주겠다,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이제 재혼을 했는데 지금 그 본처에게 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, 이 할아버지의 손자, 이렇게 얘들한테 주고 싶다. 그러니까 재혼해서 이 자녀에게 주기 싫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성인이 된 분들이 재혼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있는 거예요. 근데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저쪽은 주고 싶지 않은 거죠. 난 내 핏줄이 흐르는 곳으로만 난 주고 싶다,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경우에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고민하다가 오시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유류분이에요. 유류분이라는 게 이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, 이게 내가 지를 안 주고, 그러니까 자녀를 안 주고 손자를 줬을 때 이 아들이 유류분 청구해가지고 뺏지 않을까, 이런 고민하시는 게 있고요. 내가 지금까지 같이 동거한 내연녀에게 줬는데 이게 자녀들이 이거 가만 안 두고 이거 뺏지 않을까, 이게 이제 걱정이 돼서 상담 오시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. 이게 유류분이라는 규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규정이 있냐면,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게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냥 기한 없이 계속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, 상속인이 아닌 제3자, 그러니까 손자는 상속인은 아니죠, 아들이 있는 경우에 손자, 그리고 가족이 아닌 다른 뭐 여자친구 뭐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상속인이 아닌 자잖아요. 그럼 이분들한테 준 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만 증여한 것들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준 거에 대해서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신 분이 그렇지 않다던데, 이게 계속 할 수 있다던데,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근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, 이제 유류분 청구의 법 규정 좀 더 들어가 보면 당사자 쌍방이, 그러니까 주려는 할아버지, 받는 손자 둘이서 이 증여를 하는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인 아버지한테 손해를 끼칠 걸 알고 증여를 했다. 그러면 상속 개시 1년 전이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,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여 당시입니다. 이 증여를 할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에 손해를 끼치는 정도의 재산이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거 뭐 그거에 대한 유류분도 있겠지만, 돌아가시기 한참 전에 재산이 많으신 분이 줬어요. 근데 이걸 줘도 남는 재산이 유류분 죽어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.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유류분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시면 현재 상속 당시의 걸로 보는 게 아니고 또 증여 당시로 보는 겁니다. 이 증여할 당시에 재산이 100억이 있었다. 근데 한 20억 주는 거예요. 그럼 80억이 남잖아요.
근데 100억에서 유류분이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고 하면 한 명당 유류분이 25억 정도 되잖아요. 아니 그러면 100억에서 20억 주고 80억이 남아 있는데 이 80억에서 유류분 20억씩 주고도 해를 끼치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권장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있다. 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유류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증여를 할 당시에 유류분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증여라면 언제든지 하셔도 된다.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만 증여한 거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 이 내용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열이면 뭐 아우부 상담 사례는 아닌 거예요. 보통은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줄까 절세를 할 건데 이거는 사실 손자에게 준다는 거는 할증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할증을 감수하고서라도 주겠다. 이런 분들이 열에 한 명 정도는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또 준비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